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사업을 맡고 있는 백재석입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SK텔레콤 그리고 프로텍에 와서 저희 강연을 좀 요청을 받아서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제가 오늘 통신 데이터에 대해서 통신 데이터의 기술이 어떻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뒷부분에 보면 저희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프로텍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다니는 데가 SK텔레콤. 사실은 텔레콤이라 그러면 이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전 국민의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전 국민 한 40% 이상이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그럼 서비스를 쓴다는 의미는 저희 통신사의 의미, 특히 이동통신사에서 의미는 뭐냐면 그 40%에 있는 인구의 매 1분 몇 초 단위의 모든 그분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저희 통신 서비스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SK텔레콤, KT든 LG, 유플이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떤 인구들의 이동 아니면 체류 그러면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이거는 이동통신사밖에 사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사실은 20년 전부터 크게 무슨 빅데이터 저희 회사 내에 그 데이터 레이크도 만들고 많은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왔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에다가 저희 데이터를 판매하는 일종의 외부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여기 와 계신 분들, 프로텍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통신 데이터가 정확하고 쓸 수 있고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막상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막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좀 다소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SK 통신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서비스도 하나 좀 출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데이터 서비스 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기획 쪽 신상품 기획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업은 한 몇 년간 했고 그 전에는 텔레콤에서 IoT와 글로벌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 텔레콤 데이터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오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비전이라는 브랜드로 사실은 저희가 텔레콤 2011년 출시를 해가지고 올해 22년이니까 11년째 사업을 했고요. 여기 장표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곳저곳 많은 쪽에 찾아다니면서 저희 데이터 상품도 홍보하고 영업도 하고 많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저희 데이터 상품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텔레콤 데이터가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근데 저희 텔레콤 데이터, 저희가 파는 텔레콤 데이터의 특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유동인구,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그 데이터가 데이터 가치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사람의 이동이라는 걸 측정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통신사들이 측정하는 유동인구가 결국 문제는 정확도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도를 어떻게 보증을 하느냐? 근데 거꾸로 물어보면 통신사라는 게 사람들의 위치를 또 정확히 측정을 못하면 우리 본연의 서비스인 이 통신 서비스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사업을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50바이 50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0m 단위로 정밀적으로 사람들을 측정하고 유동인구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50m 바이 여기 보시면
뭐 34만 개 정도 뭐 블록이 나오고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SK텔레콤이 통화 품질을 올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고, 그 작업들의 결과물을 저희 팀에서는 이걸 사업화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텔레콤이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통계청에서도 공식 인증을 좀 받았고요. 다양한 공공기관 쪽으로 좀 제공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 신뢰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 뭐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가 좀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한 가지 예로 들으면 저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데이터를 좀 가져오는데, 솔직히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한 500억 개 이상 정도 들어오고 있고, 그 500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공하고 분석해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주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듯이 공공 쪽에다가 많이 제공을 했고요. 공공 정책 수립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사 같은 경우 주로 정책하고 조사하고, 아니면 관광 쪽 효과 분석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제공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데 저희가 교통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교통 데이터들을 만드는 쪽에 지금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한 300개 정도의 어떤 지자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데이터 사업의 그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텔레콤의 데이터 사업팀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 사업을 해왔냐고 그러면, 먼저 고객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의 무슨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에 맞게끔 뭘 좀 분석을 해줘.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 있는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을 돌려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한 정보를 주로 제공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의 속성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민간 기업일 텐데, 민간 기업한테 이런 방식으로 제공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대부분 공공 영역에서 공공기관들 쪽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좀 제공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통신 데이터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무슨 새로운 지금 뭐 위치 기반, 무슨 맵 기반 서비스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서비스에 통신 데이터를 어떻게 얹어가지고 뭔가 여기서 좀 더 새로운 정보, 결합된 정보를 고객들한테 뭔가 좀 센시하게 보여주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뭔가 하나를 더 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좀 텔레콤에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도 찾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에 분명히 통신사들이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얹히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러면 과연 비싼 돈을 내고 내가 이 서비스를 썼는데 그게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이 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이런 이 판단 내리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동인구 데이터가 어떤 거고, 이게 지도라든가 아니면 보고서들을 표출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오비전 퍼즐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2구 참사 나면서 저희 팀이 한동안 한 보름 동안 엄청나게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 행안부하고, 그 사람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통신사다 보니까
뭐 전국 경찰청, 지자체 뭐 엄청나게 많은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뭐 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지오비전 퍼즐이라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서 치시면 바로 그 이 서비스에 접속이 됩니다.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뭐 B2C로 만든 건 아니어서 회사 차원에서 선전을 안 했는데, 보시면 지오비전 퍼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맵 서비스를 찾아가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 속에 보이면 여기 50바이 50 격차로 실시간으로 지금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50m 50바이의 인구密도가 얼마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올해 한 5월 초에 베타 버전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이 만든 베타 버전을 지금도 그냥 오픈돼 가지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뭐 저희 데이터를 뭐 구매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서비스 하실 때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서 쓰실 수 있는 그걸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걸.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이거 좀 지도를 확장해 확대해야 나타나는데, 이 지도에서 빨간색은 뭐 사람이 많은 지역이고 적고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또 그리고 혼잡도와 관련된 다양한 리포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든 이유는 제가 조금 시작 때 말씀드렸던 저희 사업의 고민, 쉽게 가져다가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그걸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저희가 정의 내리는 거는 중간재 정도, 좀 알기 쉽게 밀키트라는 하나의 데이터와 관련된 하나의 정의를 좀 내렸어요, 상품에. 그러니까 밀키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중간에 중간재를 가져다가 레시피가 있으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서 쉽게 요리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런 밀키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퍼즐을 만들었던 거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이 데이터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쓸 수 있는 방법을 거기다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취지로 그냥 다 오픈돼 있으니까 언제든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유튜브 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유튜브 돌아가진 않죠? 예? 아, 돌아가요? 예,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고, 여기 좀 사용 설명서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유튜브가 예, 예, 예. 아, 저 깜짝 놀랐네. 유튜브를 켜놓으니까 이런 일이 있네. 예.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희 텔레콤 데이터 뭐 저희 제가 뭐 사업팀에 있으니까 뭐 매출도 챙겨야 되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냥 퍼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텍에 지금 일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뭐 화면 캡처까지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어떤 지역에 사람이 많고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그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 이동 그리고 이걸 지도 비유 기반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지도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프로텍이다 보면 맵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버레이라 그러죠. 밑에 정보 깔고 위에 유동인구 깔고 그러면서 고객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밑에 지도가 깔려 있고 여기 색깔이 있는 건 위에다가 덮은 거죠. 그럼 여러분의 서비스를 또 하나 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맵을 만들었고 활용 사례로 리포트를 좀 만들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유동인구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 혼잡도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 티맵 대중교통 이런 데 보면 다 올라가 있는 서비스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막 깊게 파다 보니까 지하철을 하나 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지하철의 출구가 뭐 한 8개, 뭐 강남역 같으면 10몇 개 있는데 각 출구별로 나오는 사람들의 성향 분석까지 했어요. 1번 출구에는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나오는데 20대가 많이 나오는지 40대가 많이 나오는지 남성이 많이 나오는지 그 내용도 여기 지하철 혼잡도 가시면은 그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요가 장소 혼잡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폴리곤이라는 걸 그리죠. 이렇게 폴리곤이라는 걸 그려가지고 특히 뭐 롯데백화점, 명동 롯데백화점 폴리곤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람이 얼마인지 그걸 추출한 작업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한 수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걸 7,000개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7,000개인데 그 7,000개 안에 상권도 들어갈 거고 요즘에 핫하다는 거리, 맛집 뭐 이런 것도 다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핫플레이스, 관광 아니면 거기다 무슨 숙소 이런 게 다 들어가면서 그 단위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그 장소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증가가 있는지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그 정도를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다시 다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거 이제 연말쯤 되면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항상 좀 여쭤보시는 게 요즘에 핫한 게 실시간 유동인구 도대체 어디까지 돼서 어떻게 제공할 거냐. 사실 지금까지 실시간 유동인구 텔레콤은 온프레미스 베이스로 해가지고 지도하고 같이 넣어서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특수기간에만 제공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당장은 API로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한 연말 내년 초쯤 되면 유동인구도 API로 해가지고 호출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갔네.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정보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한 8개 정도 해놨는데 그냥 통신사가 그냥 통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록이란 게 있고 저희들도 뭐 PY 정보가 있으니까 목록이란 게 있고 추정해서 갈 수 있는 방문객 수 그리고 방문객 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왔던 방문객 수가 얼마나 체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류를 했기 때문에 그 일정한 지역의 혼잡도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통신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매 온 사람과 간 사람 머물고 있는 사람의 뭐 성별 연령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고객 라이프 정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런 성별 연령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뭐 데이터들을 넣어서 이 지역에 지금 40대 남성이 와 있는데 40대 남성들의 특징이 어떨까
하는 작업들 점점 좀 깊게 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저희가 퍼즐에 나온 작업이고요. 혼잡도 말씀드렸고 쇼핑 여가 혼잡도는 뭐 앞으로 숫자 늘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제주도 숙박과 뭐 힐리오시티 전입 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리포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내부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우리 텔레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상상을 발휘해서 어디까지 리포트를 쓸 수 있는지를 만들어 보고, 이거를 지금 여기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여러분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좀 할 예정이니까, 이 리포트는 계속 좀 앞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당수 데이터는 앞으로는 저희가 오픈 API로, 저희가 API 장사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API가 아니라 데이터를 말아가지고 통계화하고 거기다 리포트화하고 그래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사서 쓰기가 어렵죠. 근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오픈 API 정책으로 API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걸 점차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일부 데이터들은 저희가 SK 오픈 API로 보시면 일부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프롭텍이다 보니까 프롭텍에 좀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렇게 50m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혼잡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동인구의 어떤 밀집도겠죠.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제 명동 지역인데, 여기 보면 위치가 여기서 보면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 지역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격자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입지 매력도가 좀 다르다는 걸 그냥 직관, 이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이거 부동산 뭐 입지 분석하는 걸 뭐 유동인구 하나로 한다고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유동인구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여기 보시면 끝에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유동인구에서 보면 같은 목인데도 이쪽하고 뭔가 이게 유동인구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일정한 시점을 찍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낮에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밤에는 또 다른 패턴이 나올 수는 있어요. 시간 단위를 볼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저희들이 스냅샷을 찍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 단위로 이렇게 스냅샷을 뭐 가장 작은 건 5분 단위로도 찍는데, 표출해서 볼 때 뭐 시간 단위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주중이냐 주말에 따라서 또 입지가 또 바뀔 수도 있죠. 어느 지역은 주말에 되게 혼잡한데 주중에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징에. 그런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이니까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분석을 하면 너무나 많은 빅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 공공 데이터로 다 오픈할 수 있는 뭐 실거래 카페 가지고 그 수많은 데이터들 빼고, 과연 그러면 텔레콤이 뭐 힐리오다 뭐 아니면 여기 보면은 무슨 아파트다 이렇게 딱 했을 때, 그럼 아파트 단지 하나를 놓고서 과연 텔레콤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는 뭐 힐리오도 있고 뭐 이게 여러 힐리오도 있고 아파트들이 있는데 하나를 그냥 택했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를 가지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알 수는 있어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면 거주자하고 방문자하고 직장 근무자를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거주한다 그러면 밤에 들어가서 주로 잘 거고, 근무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와가지고 낮 시간에 주로 있을 거고, 이동을 주로 한다 그러면 잠시 2-3시간 있다가 가서 거기에 다시 안 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거주자, 왜냐하면 주소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주자를 보고 분석하면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단지의 평균 연령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하철역을 이용한다는 건 알죠. 시작점은.
그럼 여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어느 지하철역으로 내렸다.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착지 주요 지하철역이라고 했고요. 그 데이터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 단지 사람들이 낮에 주로 어디 체류하느냐. 뭐 동일한 동 빼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주로 어느 동에 많이 간다.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재미있는 게 이 아파트 단지 사람은 마트 있잖아요. 슈퍼마켓이 있으면 슈퍼마켓 마트에 어느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쇼핑센터, 백화점 어디를 이용하는지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 단지 이사 갈 때 여기 학원 어디 많이 보내 애들을. 그걸 보면 유치원은 어디를 많이 가고 학원은 어디 많이 가는지. 강남 같은 데 찍어 보면은 확실히 대치동 쪽으로 많이 가긴 해요. 뭐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송파 쪽에서도. 그럼 학원을 찍어 보면 대치동 학원가 쪽으로도 많이 순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로 주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지, 그럼 이 아파트에 있던 사람은 또 어느 아파트 단지로 주로 이사를 가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 유사한 아파트 단지는 어느 건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주 데이터로 분석을 했고, 이건 아직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한 12월 좀 지나서 내년 초에는 이거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누르면 전국인 아파트 단지면 이런 정보들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점과 끝점을 알 수 있거든요. 이동 데이터. 그런데 저희가 더 여기서 AI 기법을 넣어서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했는데 A에서 B를 갈 때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갔는지 지하철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자가용으로 타고 갔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주차장 입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유동인과 결합을 해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구로 무슨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지역을 그려놓고 여기 보면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거는 뭐 공공재 확인 가능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차장 수를 좀 면수를 알 수 있으면 그럼 이쪽으로 간 사람들, 구로 쪽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가서 근무한 사람은 몇 명이고, 그리고 근무 말고 단순하게 방문해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딴 데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런 식의 이동 데이터를 알다 보니까 그러면 A 지역은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B 지역은 생각보다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거고, 이런 걸 좀 인덱스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작업들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매장 입지 분석, 약간 컨설팅적인 영역인데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서 접근을 어디서, 접근성 아니면 고객들의 특성 아니면 경쟁자의, 만약에 A라는 회사가 A의 매장,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장 A가 있으면 그럼 B 경쟁사의 매장 B와 좀 분석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교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객 특성과 지역 특성 등을 매칭해서, 이거는 약간 컨설팅적인 보고서를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한번 좀 연구를 해본 건데, 과연 유동인구와 토지 가격의 관련성이 있는지,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을 건데 그거를 지금 한번 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게 보면 12년도에 이게 지금 홍대 쪽이고요. 12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지가하고 19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지가를 좀 그린 다음에 변화를 좀 본 거고, 그 속에서 유동인구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같이 매핑을 해서 본 겁니다. 거의 뭐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 지가의 변화와 유동인구의 변화, 이 부분들을 이제 유동인구 팩터를 가지고 한번 매핑해 본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가가 유동인구 하나로 당연히 바뀌는 건 아닌데 저희가 유동인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같이 저희는 또 생활권이란 것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특히 이건 좀 경남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건데, 경남 쪽에 생활권들이 어떻게 돼 있고 생활권 중에 가장 거점이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 뭐냐면 저희
내가 실제로 주민등록 주소하고 실제 사는 경우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특히 20대들 그렇지 않습니까? 20대들이 이제 주소는 주로 부모님 사는 댁에 있는데 실제 사는 데는 다른 데 나와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자는 지역을 가지고서 실제 어디서 지금 생활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20대들이 주소는 주소지로 보면은 이런 분포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는 옆에 있는 지역에 거주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20대를 위한 주택은 저희 통신 데이터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 쪽에 좀 더 집중해서 그쪽에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져야 된다. 하는 식의 어떤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마지막 같은데, 예, 마지막이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권 분석을 할 때 팩터를 나눈 거예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연령, 그리고 유동인구 데이터를 아까 시간대로 쪼갤 수 있고, 그리고 주말이냐 주중이냐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만약에 신노년 상권이라고 그러면 상권의 어느 정도의 소지역 블록을 좀 나누고 블록을 나눈 다음에 특성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CC라 그러면 20대가 점심에 많이 가고 혼합으로 뭐 여기는 뭐 20대는 주중 주말 다 많아.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색깔로 좀 나타낸 그 상권 안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만을 바탕으로 한번 구분을 해본 퍼즐같이 구분해본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 사실은 지금까지 SK텔레콤 통신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공 쪽 위주로 좀 국한돼서 사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활용하기가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드리시면 예전과는 다르게 좀 저희가 직접 프로텍 포럼에 그 임원분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콤이 기존과는 좀 다른 자세와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좀 긍정적으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